공개된 예고편에 박윤학이 박수호와 함께 석지성의 집으로 찾아가 마주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거든요. 박윤학과 석지성, 이 두 인물은 사실 정적입니다. 그간 상호간의 발톱을 숨긴 채 서로 대놓고 부딪힌 적은 없으나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정적. 그럼 그들이 공개된 예고편에서 사적 만남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6화에 있었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조효와의 오라버니가 행방불명된 사연에 석지성이 관여되어 있었는데요. 석지성의 과거 회상신에서 그가 강필직에게 조효와의 오라버니 조성우를 찾아내 처리하라 지시했던 사실이 공개된 것이죠. 그렇다면 석지성이 조성우를 왜 처리하라 지시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조성우의 누이 조효와를 석지성이 일부러 며느리로 삼은 걸로 볼 때 강필직이 분명 조성우를 찾아 처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하여 혹시 다시 나타날지 모를 조성우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효와를 며느리로 삼아 감시해야 할 정도로 조성우가 분명 석지성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 또한 확실해 보입니다. 5화에서 박윤학이 확인한 발언, 선왕이 독살당하던 그날 조성우가 숙직이나 당직을 일컫는 번이 아니었음에도 거래 들었다 나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날의 조성우의 행적이 분명 석지성이 그를 찾아 죽이려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중백호도에서 나온 꽃잎, 그 꽃잎이 녹아든 물에 벌들이 죽어 있음을 확인한 박수호는 호판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독살일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비록 호판이 죽은 사건은 차명이 예정되어 있던 용덕이 역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제는 비찬의 향후 움직임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산중백호도가 어떤 경로로 호판의 손에 들어간 것인지 박수호가 비찬으로 하여금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죠. 과연 비찬, 향후 선왕의 사인과도 연결되어질 호판의 산중백호도 입수 경로, 비찬 그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을지 그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호판의 사인이 독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수호는 오난경을 찾아가 용덕이란 하인이 들고 있던 가락지가 호판의 것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난경은 집안에서 부리던 자가 상전을 그리도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겪을 분통하고 황망한 심정을 어찌 이해 못해주시는 거냐는 말로 박수호의 질문을 회피했죠. 박수호의 이어진 질문, 호판이 마지막에 뭘 드셨는지 물었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차를 드셨다던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니 그녀는 자리끼리 직접 올려드렸다 대답했습니다. 헌데 그와 같이 대답하는 중에 오난경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박수호가 호판의 죽음의 사인이 마지막에 먹은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겠죠. 박수호, 오난경이 불안해하는 모습 놓치지 않고 확인한 듯 보였습니다. 박수호가 돌아가고 이번 달 몫이라며 강필직이 오난경에게 상납금을 바쳤는데요. 강필직은 그간 매달 발생하는 자신의 수익을 누이인 오난경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엔 마치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등 선행을 하며 지내온 그녀가 사실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던 강필직과 공범이었던 셈인데요. 하지만 오난경은 자신을 누이라 부르는 강필직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만 같을 뿐 천한 피가 섞인 강필직을 자기 딴엔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오난경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강필직의 아버지와 같은 천한 신분과 전분만 나지 않았다면 가문이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영음직과 같은 인물에게 시집을 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니 결국 자신의 인생이 강필직과 그의 아버지 때문에 꼬였다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에 반하여 어찌되었건 자기나 나나 같은 어머니에서 난 자식이 분명함에도 자신을 혈육으로 인정치 않는 오난경을 보며 강필직 그 또한 나름의 서운한 감정이 크게 쌓여있음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난경과 강필직의 갈등, 이 두 사람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사가 향후 극중 이들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난경으로부터 박수의 이야기를 들은 강필직, 종국엔 그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깔끔히 처리하겠다 말했는데요. 자신의 상단에 본명과 함께 쳐들어와 아이들을 빼는 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자신과 계속해서 엮이는 박수호가 강필직의 입장에선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을 테죠. 하지만 강필직은 박수와 계속해서 엮이는 것이 꺼림칙하겠지만 박수와 강필직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둘 중 하나가 사단이 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필직이 박수의 아버지 임강을 죽였기 때문이죠. 아직은 박수가 자신의 아버지가 강필직의 손에 돌아가셨음을 알지 못하지만 산중백호도 가름대 속 꽃잎에 대한 박수의 수사가 계속되며 15년 전 선왕과 근위대장 임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명확해지고 아버지의 죽음에 강필직 등이 관여되어 있음을 박수호가 알게 될 터인데요. 15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
1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는 자, 박수호와 강필직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죠. 다음은 백시 부인과 용덕의 이야기입니다. 호판을 죽인 노비 용덕을 죽이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이 또한 석지성이 수를 쓴 것이 분명하죠. 그가 말하길 자식이 부모를, 노비가 상전을 죽이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속히 용덕을 차명시켜 본보기로 세워야 한다 주장했지만 분명 호판의 실제 사인이었던 선왕과 같은 방식의 독살, 해당 사실이 세간에 드러나지 않게 타살로 하루속히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석지성의 계산이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조요한은 백시 부인이 사랑하는 정인과 함께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명이 거행되기 전날 용덕에게 찾아가 한 약을 건넸고 그 약은 역병에 걸린 것 마냥 설사의 구토를 멈추지 않게 만들었으니 포총 직원들로 하여금 용덕이 마치 역병에 걸려 죽은 것 마냥 꾸밀 수 있었는데요. 조요와의 계획대로 포총에선 역병에 걸려 죽었다 오해한 용덕의 시체를 내다버렸고 조요와는 버려진 용덕을 화리와 함께 옮겨 용덕에게 숨어있던 백시 부인에게 보내 그녀와 함께 용덕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차명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빼돌린 조요와를 보며 박수호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조요와가 말을 들어먹을 인물이 못 되었죠. 결국 뒤탈이 없도록 뒤수습은 박수호의 목이었습니다. 박수호는 용덕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박윤학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산종백호도 가름대에서 나온 꽃잎이 물에 녹을 경우 달큰한 향이 난다는 사실과 호판의 입에서 같은 향이 났으며 입안에서 자주빛 반점이 확인되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박윤학은 달큰한 향이 났다는 말에 뭔가 짚히는 게 있었고 왕 이소에게 박수호가 건네준 꽃잎을 들고 가 꽃잎이 녹아든 물의 향을 맡게 해주었으니 분명 왕 이소가 세자 시절 죽은 아버지 입에서 맡았던 그 향과 일치했습니다. 15년 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소의 주장, 선왕의 죽음이 독살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되었으니 드디어 왕 이소의 반격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그 첫 번째 행보, 박윤학과 박수호 형제가 석지성을 찾아간 이유가 그것인데요. 박윤학은 선왕이 독살되신 그날 번이 아니었음에도 거래 들었다는 조성우 그에게 유일한 식솔이 누이 하나였으며 조성호가 실종된 후 혼인하여 좌의정 석지성의 맏며느리가 된 것을 확인하였죠. 박수호가 찾아낸 꽃잎을 통해 선왕이 독살되었음이 확실해진 상황.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조성호를 포함한 임강희 수와 세 사람뿐. 그 와중에 조성호의 식솔이 확인되었으니 박윤학이 박수호와 함께 석지성을 찾아간 이유는 분명 조요와의 힘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